안녕하세요. 똥치이탈리아의 다시 보고 싶은 영화 백질, 앙리 조르주 클루조 감독의 1947년 영화 오르페브르의 부두 제5부 시작하겠습니다. 제4부 끝부분이고요. 드디어 루이 주베 형사 앙투안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필름 누아르적 분위기가 나오게 되겠죠. 지금 이 장면 4부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옷을 저렇게 덮어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 아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잠든 아들한테. 근데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대사입니다. 내가 지금 범인을 잡으러 가거든, 이런 의미예요. 범인을 잡으면 너가 그토록 원하던 샌드위치를 살 수 있는 돈을 그 범인이 나한테 줄 것이다, 이렇게 직역을 하면 이렇거든요.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일하러 나가서 범인을 잡아야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단다, 얘야. 그리고 내일 샌드위치를 먹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을 보면서 여기서 루이 주베가 분한 형사는요, 아주 처절할 정도로 삶 그 자체의 삶의 기본적인 걸 영위하기 위해서 범인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런 어떤 냉소적이면서도 아주 절박한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루이 주베의 목소리로서도 잘 표현이 되어지는 거죠. 장면 전환해서요, 바의 장면입니다. 한 명이 얘기하는 거죠. 경찰이 그 죽은 브리뇽의 자켓에서 금발 머리카락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단골로 오는 택시 기사입니다. 지금 기억난다. 그날 밤 그 범죄 일어난 장소에서 이제 한 여인을 태워서 이제 집으로 데려다 준 겁니다. 왜 경찰에 신고 안 했냐고 하니까 아마 경찰이 그러면 상당히 흥미로워할 건데, 아니 내가 무슨 그 앞잡이 얼굴같이 생겼어요? 하고 벌럭 하는 거죠. 주몽 푸무아 레어크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 일하고 상관없어. 그건 그들의 범죄야. 경찰이 알아서 할 일이야. 다시 말해서 경찰은 그 범죄 가지고 먹고 사는 거고 나는 또 나대로 먹고 사는 거다, 이런 방식인 거죠. 당신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은 시민 되기 틀려 먹었네, 이렇게. 아니야, 내가 얼마나 좋은 시민인 걸. 그 증거가 뭔 줄 알아? 내가 경찰을 적게 보면 볼수록 나는 더 잘 살게 되더라고. 두 가지 비전인 거죠. 카페 주인은 경찰한테 그런 상황들을 얘기하는 게 좋은 시민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이 택시 운전사는 경찰하고 거리를 두고 자기 스스로 잘 살아갈수록 경찰과 거리감을 두면 둘수록 그게 좋은 시민이라는 겁니다. 아주 뼈가 있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한 여인이 아주 빠르게 자동차 정비소 같은 데로 가고요. 파울로를 부릅니다. 신문 봤어? 신문에 너 이 차 거기서 훔친 거지. 생마르소 근처에서 차 도난 당했고 거기 한 명이 살해됐던데. 아니 그거 뭐 여자와 관계된 일이겠지. 뭔가 낌새가 이상한 겁니다. 아니 그러다가 잘못해서 또 감옥 가면 어떡해, 이런 뉘앙스예요. 그런데 아니야, 나 이거 필요해. 근데 저 파울로가 누구냐면요, 그 모리스가 범죄 현장을 빠져나왔잖아요. 빠져나왔을 때 그때 옆에 대기하고 있던 한 남자가 모리스의 차를 훔쳐서 달아난 바로 그 사람이 파울로입니다. 나중에 또 등장을 할 거예요. 장소는 집으로 옮겨왔고요. 아주 살인,
그런데 지금 반대로 모리스는 아주 수심에 가득 차 있고요. 대사 그대로 면도도 안 하고 창을 통해서 아래를 내다보니까 벌써 신분증을 꺼내고 경찰이 닥친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나한테 키스를 하라고 얘기하고요. 버럭합니다. 순간적으로 당황하면서 원래 소심한 성격에다가 겁이 나는 거죠. 미쳤냐고 지금. 그러니까 이때 대사도 재밌습니다. 버테트가 아마 나 미쳤는지도 몰라. 이런 벨이 울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벨이 어마어마하게 과장돼서 울리고요. 그 벨 소리가 계속 울릴 때마다 카메라는 이 둘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나 없다고 하라고 자기는 이제 숨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거울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경직되고 아주 긴장 하나 있는 모리스를 보여주고요. 이제 루이 주베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죠. 잠깐 장보러 갔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도라를 찾아왔는데 도라가 없으니까 위층에 도라하고 친한 사람이 살고 있다니까 여기 들어온 겁니다. 없으니까 그냥 수완장이라도 나중에 가져다 주면 되겠네요.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 형사인 줄 몰랐어. 난 당신이 청소기, 진공 청소기 팔러 온 외판원인 줄 알았어요. 사부백스바? 기분 상했어요. 당신 경찰인데 제가 진공 청소기 외판원이라고 해서 기분 상했어요. 그런데 비유가 되게 재밌지 않아요? 진공 청소기, 뭔가 먼지와 쓰레기를 빨아들이는 거잖아요. 경찰도 사회의 쓰레기들을 빨아들이는 거 비슷한 직업입니다. 비슷한 상징이고요. 뉘앙스의 비교가 재밌습니다. 아니에요. 저 기분 안 상했어요. 세던 그 전에 세던 탈봉메티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진공청소기 외판은 너무 좋은 직업이죠. 나중에 그 일부에서 제가 자막에 대한 오류 말씀을 드렸을 때 그때 제니가 경찰에 대한 엄청난 경멸을 가지고 이 루이 주베한테 얘기를 하죠. 그때 루이 주베가 그럽니다. 인정을 하면서 그래 경찰 쌀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더러운 직업이지. 나 더러운 데서 나뒹구는 그런 직업이야. 여기에 반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진공청소기 외판원 아주 좋은 직업이죠. 이렇게 또 그런 부분하고 연장선상에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기다리라고 하고요. 대신 지저분하니까 저걸 발에 저렇게 해서 걸어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라한테 무슨 문제 있냐고, 도라 상황이 심각하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상 본인이 살인자면서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저 멀리 숨어있던 모리스는 도라에 관한 이야기인지를 알게 되고요.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도라하고 우리는 아주 친한 사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다가와서 얘기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 얼굴 보니까 경찰 같지가 않은데요. 그리고 경찰이 입는 레인코트도 안 입었잖아요. 아, 그거 훔쳐갔어요. 아니, 그런데 그 도둑 잡지 않았어요? 내 사무실에서 일어난 일인데, 사무실이면 경찰 청사를 얘기하는 거겠죠. 여기, 꾀데 조페버가는 파리 경시청이 있는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경찰서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리는 나중에 보시게 될 겁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너무 왔다 갔다 하고 너무나 어수선하고 소란스러운 장소야. 거기서 그냥 잃어버렸어. 그리고 둘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때 뭔가 쪽지를 보고 있죠.
모리스가 코를 풀려고 호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다가 종이가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종이가 무슨 종인지를 확인해 봤더니 불인용의 집 주소가 적혀 있는 그 쪽지였던 겁니다.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럴 때 갑자기 파이프를 피기 위해서 그 종이를 달라고 합니다. 불을 붙이는 거죠. 조마조마한 거죠. 물어봅니다. 올해는 그 살인자, 범인 검거율이 어느 정도 되냐고 조심스럽게요. 48%. 거의 반 정도 되는 거네요. 근데 사건에 따라 다르답니다. 근데 요번에는 참 큰일 났다. 왜냐하면 내가 불인용 사건 담당이 됐는데 이번 경우에는 범인 상당히 그 멍청한 일을 한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끝까지 추적해서 범인을 잡겠다는 겁니다. 지스코 부. 당황을 하는 거죠. 아니, 적어도 이런 일을 해결하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잘 방어하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사바쿠테 쉐가. 아니, 이거 하려면 여러 가지로 희생이 필요하다. 돈도 많이 들고. 이렇게 세상이 미쳐가고 우리는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이런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는 엄청나게 돈도 별로 받지도 못하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또 돈하고 연관시키죠. 계산한다고 하면서 좀 전에 반쯤 태웠던 그 종이를 다시 펴니다. 또 한 번 일종의 서스펜스가 있는 거죠. 긴장합니다. 제니도 긴장하고요. 15명 형사는 9천을 받고 그 위에는 11,000을 받고 나는 13,000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하는 비용부터 정말 그런 사람 잡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든다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종이를 다 태워서 건네주니까 마음이 훨씬 홀가분해진 거예요, 모리스가. 모리스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그 범인 못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마음만 좀 아프고 그렇게 지나갈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안 되죠. 우리 일은 마치 스포츠 같은 거다. 끝까지 해봐야 되는 거다. 그리고 그때 지금 도라가 온 것 같아요. 내가 맞았다고 도라 부르는 거죠. 한 분이 내려가실 거다. 무슨 일이냐? 내려가면 알 거다. 그리고 나서 나가고요. 그때 갑자기 미쳤냐고 얘기합니다. 아니, 저 형사 참 재밌는 말 많이 하던데. 다가갑니다. 그 종이 봤어? 아까 거기 불인용 주소 당신이 적어놓은 그 종이었잖아. 어쩔 뻔했어. 그리고 왜 그 주소를 냄비 뒤에 숨겼냐고. 도대체 무슨 일을 꾸미는 거야? 이런. 나 그 불인용 만났어. 내가 만난다고 했잖아. 그런데 내가 가려고 하다가 마음을 바꿨어. 그리고 내가 안 갔다고.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았어. terrible. 당신뿐이야 라는 말이 아니라요. 정말로 당신 알다가도 모르겠네. 도대체 무슨 꿍꿍이를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뉘앙스예요. 바보 같은 이라고 하면서 또 껴안으면서 이 상황을 모면하는 제니입니다. 그런데 제니의 시선도 뭔가 불안감이 가득합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그 자막에 대한 오류가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일일이 지적하지 않고 지금처럼 그 위에 제가 번역한 부분들로 해서 말로 그냥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갔죠? 이 장면 아주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둘의 티키타카가 엄청 잘 돼 있고요. 이런 부분이 바로 프랑스 영화를
좋아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프랑스 영화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대사 자체의 교환이 문학적인 그런 포인트가 아니더라도 그 안에 아주 디테일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 누드 사진들이죠. 누드 사진 이렇게 찍는 게 불법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나는 이런 거 관계없다. 나는 이런 거 관심도 없고 단지 이 인물이 누군지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경찰은 범인만 잡으면 된다 이거죠. 그들이 어떻게 치장하고 이런 그 사회적인 거에 관심 자체가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도라는 이미 제니가 범인인지 알잖아요. 제니를 보호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증거를 좀 다른 방향으로 환기시키면서 이 형사 앙뚜안의 정신을 좀 분산시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듯 하면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용의 자켓에 금발머리가 나왔는데 벌써 이틀 동안 그 브리뇽의 옷에 있겠네. 지금 브리뇽의 금발은 바로 이 도라의 금발이잖아요. 도라를 보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주 긴장감이 있죠. 그런데 당신 그 얘기는 별도로 하고 당신 브리뇽하고 좀 사적인 관계가 있지 않았어요? 내가요? 그렇게 일하다 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처음 만난 거는 촬영 현장에서 스냅 사진 찍으면서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브리뇽이 나한테 와서 여러 가지 그런 일을 부탁해서 그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브리뇽이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당신한테 뭐 좀 당신을 유혹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 안 좋아해요. 그는 부르주아잖아요. 또 여기서 나옵니다. 부르주아라고 하는 얘기는 모리스한테서도 나왔죠. 그때 디렉테르가 나름대로 질투심에 불타오르는 그 모리스가 떠나가는 걸 보고 아니 저 부르주아의 아들이잖아. 잘못 교육을 받았어. 도처에 매번 저건 잘못된 거다 잘못만 봐내는 그런 사람이야. 여기서는 또 부르주아의 특징을 소심하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걸 또 부르주아의 또 하나의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timide. 그런데 나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아주 좀 차가운 여자 스타일이기 때문에 서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 되게 뉘앙스 아주 섬세합니다. 그래서 되게 고분고분한 여자들 데리고 와서 자기 마음대로 주무리려고 그렇게 한 거야. 도미네 트랑킬몽, 지배하려고 트랑킬몽, 아주 편안하게. 그러면서 엄부대구똥, 정말 더러운 역겨운 놈이군, 이런 얘기인데요. 흔히 보면 쌀대구똥 하는 게 맞는 표현인데 보라고 쓴 거는 보는 아름다운 멋진 역겨운 놈 이렇게 쓰는 거는요. 그런 부분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쓴 거고요. 왜? 하면서 같이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 나름대로 그 되게 섬세한 부분이 나중에 제니가 엄청나게 그 경찰을 경멸하거든요. 그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가 당신 경찰들한테 무슨 짓을 했길래 당신 경찰들은 맨날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고 우리 같은 일반인들을 함정에 빠뜨리고 그리고 우리를 그 심판관의 재판관의 손에다가 내맡기고 우리를 산채로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를 죽게끔 판결을 내리고 그런 모든 상황들을 만드는 게 당신의 경찰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지금 한편으로는 그런 뉘앙스들이 좀 교차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나중에 대사지만 지금 말씀드린 거는 지금 브리뇽 같은 인물도
여러 가지 연약한 여인들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루이 주베가 분한 앙투안 형사도 나중에 이제 그 경시청의 치조실이 나오겠지만 그런 똑같은 방식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단지 사람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그런 어떤 그 권력의 힘 그리고 조직의 방식 이런 거에는 변함이 없다는 그런 부분의 뉘앙스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진 있는지 알았냐고 그러니까 그 풍기 단속반에서 이제 한 매춘부를 통해서 그걸 알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부분 아주 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제가 이 영화에서 제일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갑자기 사진기를 들여다보고요. 이거 좋아 보이는데 이거 엄청나게 비싼 거 아니냐고 느윗 하면서 아주 전문가적인 시선을 주고요. 당신 전문가네요. 아니에요. 일요일마다 아주 오래된 사진기 갖고 좀 찍는 정도죠. 뭐 엄청나게 제가 열정을 가진 건 아니지만 집이라든지 오래된 가게라든지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걸 저는 찍어요. 바니벨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이걸 가르쳐 줬죠. 사진 찍는 법을. 이 부분 되게 재밌습니다. 시선을 보세요. 도라가 바니벨 전문가잖아요. 도라는. 그런데 바니벨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없는데 그 사람 유명한 사람인가? 아마 당신은 그 기억 못해요? 엄청 늙은 사람인데 엄청나게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코를 풀고요. 이 부분. 그가 모든 그 가족들을 다 독약으로 죽였습니다. 그 바니벨이란 사람이. 부인도 죽이고요. 두 딸도 죽이고요. 처남까지 죽였어요. 그리고 그 죽인 현장, 그 침대 위에서 그 사람들을 다 사진을 찍은 거죠. C'était un artiste. 정말로 예술가죠. 그때 아주 그 독특한 웃음을 저 도라는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니벨이라는 사람이 범죄자니까 재판을 받겠죠. 그 재판 현장에서 오고 가면서 이제 친구가 됐고 그로부터 사진을 배웠다는 겁니다. 아주 흥미롭죠. 또 얘기합니다. 둘은 서로 이렇게 통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루이 주베 앙투안 형사가 이런저런 얘기를 갖다가 끌어가는 거고요. 둘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텔레파시 같은 느낌이 좀 교류가 통하는 것 같습니다. 시선이나 미소나. 도라가 물어봅니다. 아니 그런 관계가 자주 있냐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그런 관계가 자주 있죠. 그러면서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은 배운 게 없는데 그런 걸 통해서 배우는 거죠. 여기 저기 드나들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지금 이 장면 그 팔이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그 불편함을 금방 알아채고 그런 부분을 케어해주는 도라. 좀 다른 방식이지만 이 둘은 어쩌면 다른 사람들의 뒤처리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들처럼 그들의 그 행복을 공유하지는 못하지만 그들을 항상 뒤에서 뒷받침해주고 배려하고 그런 인물로서의 둘의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부족한 지식을 메꿨냐 하면요. 그 위조범한테 그 그림 사파나 이렇게 그림 위조하는 방법을 배웠고요. 그리고 사기꾼한테 회계를 배웠죠. 그리고 아주 그 연애가 기질이 있는 그런 댄서한테 탱고 춤까지 배울 뻔 했는데 제가 그건 자질이 없어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저렇게 웃음도
교류하고 아주 그 재밌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몸이 안 좋잖아요. 총알도 맞고. 그래서 자기는 왼손이 정말 자기의 그 마음을 표현하는 손이라고 하면서 나의 왼손으로 당신에게 인사한다. 이런 장면이에요. 둘이는 어떤 우정 같은 게 벌써 통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플레지 둘 다 서로 반가웠다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긴장감이 가득한 상황에서 나름대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데 그런 장면 전환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도라한테 최고의 안식은 무엇일까요? 덩사백 뭐 나와 함께 춤을 추어요 하는 이 제니의 노랫소리가 바로 그 안식인 거죠. 이렇게 좀 전에 압박받던 그런 상황에서 또 노래를 통해서 이렇게 유연하게 그런 에너지를 좀 릴렉스 시키면서 이렇게 장면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영리한 전환이고요. 네, 이 노래 아주 유명한 노래입니다. 나중에 공연식으로 또 수지 들레르가 부르게 되거든요. 원래 수지 들레르가 이 곡의 원곡자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내용을 알려드리면요. Danse avec moi, 나와 함께 춤을 춰요. Grisons-nous tous les deux, 우리 de l'instant merveilleux, 황홀한 이 순간에 우리 둘 모두 취해 보아요. Fermons les yeux, 눈을 감고 danse avec moi, 나와 함께 춤을 춰요. Profitons de la coeur qui fait vibrer nos cœurs, 우리의 육신을 떨게 하는 그런 조화로운 일치를 만끽해요. Dansons encore, 계속해서 춤춰요. Que le destin dans nos cœurs fasse naître ce que demain nous chercherons peut-être. 우리가 미래, 내일 그토록 찾고 싶어 했던, 그렇지만은 헛되이 찾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 마음에서 피어날 수 있도록 운명이 우리 마음에서 그것들을 피워낼 수 있도록 que se passe la nuit, 밤은 저물고 rien ne compte aujourd'hui, 오늘만 있을 뿐이에요. 아주 그 오늘 순간의 그런 열정을 찬양하는, 한편으로 보면 되게 허무함을 가득 담은 그런 노래입니다. 그리고요, 노래를 아주 그리고 아주 이제 부드럽게 내려가는 부분인데요. 그때 루이 주베가 또 나타났네요. 이렇게 5부를 마감하고 6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